선생님, 잠깐만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제 얼굴에 파우더를 덧바르던 메이크업 선생님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고 조명을 조절하던 사람들까지 하나둘 제 쪽을 돌아봤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음악 소리와 사람들 목소리가 뒤섞여 정신없던 촬영장이 이상할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거울 속에 앉아있는 여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눈가의 잔주름은 두꺼운 화장 아래 거의 보이지 않았고 오른쪽 광대에 있던 검버섯도 감쪽같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입술에는 평소라면 엄두도 내지 못할 붉은색이 올라가 있었고 눈에는 속눈썹까지 붙어 있어서 처음 촬영장에 도착했을 때보다 10살은 어려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예쁘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달라지셨어요. 사진 너무 잘 나오시겠는데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훨씬 젊어 보이세요. 예전에 저였다면 그 말을 들으며 안도했을 겁니다. 평생 한 번도 제 얼굴을 마음에 들어 해본 적이 없었으니 누군가가 주름을 가려주고 점을 지워주고 조금이라도 전게 만들어준다면 감사하다고 해야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했습니다.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이 분명 저인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화장솜을 한 장 집었습니다. 그리고 눈 밑을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살구색 화장이 솜에 묻어 나오면서 그 아래 감춰져 있던 잔주름이 하나둘 다시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메이크업 선생님이 놀라 제 손목을 바라봤습니다. 화장이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요. 화장은 잘해주셨어요. 그런데 왜? 저는 이번에는 반대쪽 눈가를 닦았습니다. 주름이 돌아오고 얼굴에 있던 작은 점도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그냥 두면 안 될까요? 뭐를요? 주름이요. 메이크업 선생님이 저를 바라봤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준비하고 있던 사진작가도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저는 거울 속에 제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검버섯도 너무 다 가리지 말고요. 그냥 적당히 해주세요. 이게 제 얼굴이잖아요. 그 말을 입 밖에 내놓고 나니 저 스스로도 조금 놀랐습니다. 72해를 살면서 저는 제 얼굴을 좋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낮은 코가 싫었고 작고 처진 눈이 싫었으며 웃을 때 잇몸이 보이는 것도 싫었습니다. 40이 넘으면서 눈가에 생기기 시작한 주름은 더 싫었고 60이 지나 얼굴에 검버섯이 올라오기 시작했을 때는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사진은 더 싫었습니다. 누군가 카메라를 들면 저는 언제나 한 걸음 뒤로 물러났고 단체 사진을 찍을 때는 제일 끝이나 뒤쪽에 섰습니다. 여행을 가도 다른 사람 사진만 찍어줬고 아이들의 졸업식이나 결혼식에서도 제 얼굴이 찍히는 순간은 되도록 피했습니다. 그런 제가 72살의 광고 촬영장 한가운데 앉아 사람들에게 제 주름을 지우지 말아달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사진작가가 카메라를 들고 제게 물었습니다. 옥자 선생님 준비되셨어요? 예전 같았으면 저도 모르게 턱을 당기고 입을 다물었을 겁니다. 조금이라도 얼굴이 작아 보일까 싶어 고개를 기울이고 웃으면 못생겨 보일까 봐 억지로 입꼬리만 올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날은 그냥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네, 찍어요. 찰칵.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평생 카메라를 피해 살았던 제가 72살의 모델이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더 몰랐던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평생 싫어했던 그 얼굴 안에 제가 살아온 인생이 그대로 들어 있었다는 것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운을 가득 보내드리겠습니다.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을 수도 있는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옥자입니다. 올해 72살이고 사람들에게 제 사진을 보여주며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친구들이 사진을 찍자고 하면 먼저 가운데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젊었을 때의 저는 사진기만 보여도 얼굴부터 굳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어릴 때 사진이라고 해봐야 학교에서 찍는 단체 사진 몇 장이 전부였고 거울을 보며 내가 예쁜지 못생겼는지를 따질 만큼 여유 있는 집에서 자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침이면 학교 갈 준비보다 동생들 밥 챙기는 일이 먼저였고 조금 자라서는 공장에 나가 돈을 버느라 얼굴을 들여다볼 시간도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 얼굴을 의식하기 시작한 건 21살에 결혼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 시절에는 지금처럼 결혼 사진을 수백 장씩 찍지 않았습니다. 동네 예식장에서 드레스를 빌려 입고 신랑 신부가 나란히 앉아 몇 장 찍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사진사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부님, 조금만 웃어보실게요. 저는 긴장한 마음에 입을 벌리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바로 그때 옆에 서 있던 시어머니가 웃으며 한마디 하셨습니다. 걔는 웃으면 잇몸이 너무 많이 보여요. 그냥 입 다물고 찍으라 그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따라 웃었습니다. 나쁜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 시절 어른들은 며느리에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고 저 역시 기분 나쁜 티를 내면 못난 사람 취급받을 것 같아 같이 웃었습니다. 사진사는 민망했는지 제게 다시 말했습니다. 그러면 입만 살짝 다물고 눈으로 웃어보세요. 웃으라는 건지 웃지 말라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 결혼사진 속에 저는 입을 꾹 다문 채 카메라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21살밖에 안 된 어린 여자였는데 얼굴에는 긴장이 가득합니다. 결혼하고 며칠 뒤 남편이 사진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사진발이 참 안 봤네. 저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실물은 나? 실물이 훨씬 낫지. 남편은 저를 기분 좋게 해주려고 한 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귀에는 앞에 말만 남았습니다. 사진발이 안 받는다. 사진으로 보면 못생겼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카메라 앞에만 서면 어떻게 하면 덜 못생겨 보일까를 먼저 생각하게 된 것이요. 첫 아이를 낳았을 때는 세상 모든 것이 아이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100일 사진을 찍으러 사진관에 갔을 때 사진사가 저와 남편에게 아이를 안고 같이 찍자고 했지만 저는 자연스럽게 아이를 남편 품에 넘겼습니다. 엄마도 같이 앉으세요. 사진사가 몇 번이나 권했습니다. 저는 됐어요. 애만 예쁘게 찍어주세요. 처음 한두 번은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 돌사진을 찍을 때도 그랬고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도 똑같았습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에 들어가고 학교 운동회를 하면 제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덕분에 집에는 사진이 아주 많았습니다. 큰아들이 운동장에서 뛰는 사진, 딸이 피아노 발표회에서 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는 사진, 남편이 아이들을 무등 태워주는 사진, 시부모님 생신에 온 가족이 모여 웃고 있는 사진. 저는 그 모든 날에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싸고 아이 옷을 다리고 머리를 묶어주고 가족들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앨범을 펼쳐보면 저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카메라를 들고 있으면 마음이 편했습니다. 찍는 사람은 찍히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남편이 환갑을 맞았을 때였습니다. 식당에 온 가족이 모였고 아들이 직원에게 부탁해 단체 사진을 찍자고 했습니다. 엄마, 아빠 옆에 앉아. 나는 됐다. 너희가 앉아. 왜 또 그래? 엄마도 가족인데. 아들이 저를 끌고 갔지만 저는 결국 남편 옆에 앉지 않고 가장 뒤로 갔습니다. 사진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조금 앞으로 오세요.
얼굴이 가려져요. 여기가 좋아요. 나중에 사진을 받아보니 정말 제 얼굴은 절반쯤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안심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이상한 일입니다. 가족 사진에서 내 얼굴이 잘 안 보이는 것을 서운해한 게 아니라 다행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친구 미숙이와 제주도에 갔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미숙이는 바다가 보이는 곳마다 저를 불렀습니다. 옥자야, 빨리 와. 같이 찍자. 너희 서. 내가 찍어줄게. 넌 왜 맨날 사진만 찍어? 난 사진 싫어. 그래서 제주도 여행 앨범을 펼치면 미숙이와 친구들은 바다 앞에서 웃고 있고 유채 꽃밭에서도 웃고 있고 도라르방 옆에서도 웃고 있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그때는 그게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3살 많았습니다. 싸울 때도 많았고 무뚝뚝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평생 한 집에서 같이 살다 보니 서로의 습관을 눈빛만 봐도 알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70을 넘기기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뒤 한동안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밥을 해도 2사람 분량을 하다가 남은 밥을 보고 멍해졌고 밤이면 옆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릴 것 같아 문을 열어보기도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 조금씩 남편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깊숙이 있던 사진 봉투를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 사진이 많았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남편, 낚시하러 갔다가 찍은 남편, 회사 야유회에서 동료들과 어깨동무한 남편. 그런데 둘이 함께 찍힌 사진을 찾으려고 하니 생각보다 별로 없었습니다. 결혼사진 1장, 아이 돌잔치에서 어쩌다 옆에 서 있던 사진 하나, 남편 환갑 때 제 얼굴이 반쯤 가려진 가족사진. 손가락으로 사진을 넘기다가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둘이 같이 살았다는 증거가 이것밖에 없네. 남편과 40년 넘게 살았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아이를 키우고 싸우고 화해하고 병원을 다니고 늙었습니다. 그런데 그 긴 세월을 사진으로 펼쳐놓으면 저는 자꾸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아주 잠깐 후회했습니다. 조금 더 찍어둘 걸. 하지만 후회가 습관을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에도 친구들이 사진을 찍자고 하면 손부터 저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 얼굴이 싫었으니까요. 제 인생에서 가장 이상한 일은 아주 평범한 날에 시작됐습니다. 어느 봄날 미숙이가 전화했습니다. 옥자야, 시장 좀 같이 가자. 왜? 옷 사게. 내 옷을 내가 왜 골라? 너는 이상한 거 안 고르잖아. 나는 혼자 가면 또 반짝이 붙은 거 사. 결국 미숙이에게 끌려 시장에 갔습니다. 미숙이는 단골 옷가게에 들어가 옷을 3벌이나 들고 탈의실로 들어갔고 저는 가게 앞 작은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그때 옆에 걸려 있던 베이지색 재킷에서 단추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주웠습니다. 사장님, 바늘 있어요? 젊을 때 봉제 공장에서 오래 일한 탓인지 저는 지금도 떨어진 단추나 풀린 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질 못합니다. 옷가게 사장이 반지꼬리를 건넸고 저는 가방에서 돋보기 안경까지 꺼내 쓰고 단추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예전처럼 빠르지는 않았습니다. 바늘기가 잘 보이지 않아 2번 실패했고 겨우 실을 꿰어 단추를 달고 있는데 어디선가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찰칵. 저는 바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게 안쪽에 카메라를 든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셨어요? 제가 날카롭게 묻자 남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진 찍었죠. 네, 정말 죄송합니다. 모습이 너무 좋아서 저도 모르게. 남의 사진을 허락도 없이 찍으면 어떡해요. 저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역시 사진은 싫었습니다. 남자는 곧바로 카메라 화면을 켰습니다.
바로 지우겠습니다. 그가 사진을 지우려고 손가락을 움직였는데 이상하게 제 시선이 화면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남자가 손을 멈췄습니다. 화면 안에는 제가 있었습니다. 의자에 몸을 조금 구부리고 앉아 코끝에 돋보기 안경을 걸친 채 단추를 달고 있었습니다. 창밖 햇빛이 제 머리카락 사이로 들어왔고 바늘을 잡은 손에는 주름과 굵어진 마디가 그대로 보였습니다. 예쁜 사진은 아니었습니다. 젊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평소 거울에서 보는 모습과 달랐습니다. 사진 속의 여자는 늙어 보였지만 초라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오래 해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이게 나예요? 남자가 웃었습니다. 네, 이상하네. 왜요?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사진만 바라보고 있는데 남자가 말했습니다. 좋은 사진이에요. 저는 그 말이 더 이상했습니다. 예쁘다는 말도 아니고 젊어 보인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좋은 사진. 제 사진을 두고 그런 말을 들어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한지훈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오래된 골목 풍경을 사진으로 남기는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옷가게 홍보 사진을 찍으러 왔다가 제가 단추를 다는 모습을 우연히 본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지우라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지훈 씨가 미숙이에게 제 연락처를 물어 다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투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사진입니다. 지웠다면서요. 원본 파일은 지웠습니다. 다만 지우기 전에 어머님께 한 장 드리고 싶어서 인화한 것만 남겼어요. 이것도 싫으시면 바로 버리겠습니다. 저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사진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크게 뽑았어요? 손이 잘 보여야 해서요. 내 손이 뭐가 볼 게 있다고. 지훈 씨가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이 손이 제일 좋은데요. 저는 웃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늙은 손을 보고 별소리를 다 하네. 정말이에요. 오래 일한 손 같잖아요. 집에 돌아와 사진을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처음에는 버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을 먹다가 한번 보고 설거지를 하다가 또 봤습니다. 결국 서랍에 넣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다시 꺼냈습니다. 사진 속 제 오른손 검지에는 작은 흉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27살 때 봉제 공장에서 재단칼에 베인 자국입니다. 손등에 희미하게 남은 화상 자국은 36살 때 아이들 아침밥을 하다가 뜨거운 냄비에 데인 흔적이었습니다. 굵어진 손가락 마디도 보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 손이 참 싫었습니다. 다른 여자들처럼 가늘고 매끈한 손이 갖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 보니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저 손으로 아이들 도시락을 쌌습니다. 저 손으로 월급 봉투를 받았습니다. 저 손으로 남편 병원복을 갈아입혔고 마지막 날에는 남편 손을 붙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몸의 어떤 부분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못생긴 게 아니라 많이 쓴 거구나. 일주일쯤 지나 지훈 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미숙이까지 옆에 있었습니다. 옥자 선생님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이번에는 또 뭐예요? 시장 사람들 사진을 찍는 작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도 모델로 한번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웃음부터 나왔습니다. 내가 무슨 모델이야. 전문 모델을 찍는 작업이 아니에요. 그래도 사진 찍는 사람은 모델이지. 그냥 평소 생활하시는 모습을 찍고 싶어요. 저는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그때 미숙이가 제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해. 내가 해. 나한테는 안 물어보잖아. 내가 더 잘 나오겠네. 그러니까 저 총각한테 말해.
나도 찍어달라고. 지훈 씨가 웃었고 저는 미숙이를 째려봤습니다. 그런데 그날 집에 돌아가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한 장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결국 사흘 뒤 제가 먼저 지훈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그거 오래 걸려요? 뭐가요? 사진 찍는 거. 지훈 씨 목소리가 환해졌습니다. 해주시는 거예요? 딱 한 번만 해보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자 곧바로 후회했습니다. 그날 밤 거울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를 염색할까 고민했고 화장품 서랍을 열어 오래된 립스틱도 꺼냈습니다. 촬영 전날에는 결국 시장에 가서 새 파운데이션까지 샀습니다. 평생 사진이 싫다고 해놓고 막상 찍기로 하니 또 조금이라도 덜 늙어 보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촬영 날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머리를 다시 감고 드라이기로 정성껏 말렸고 파운데이션을 평소보다 두껍게 발랐습니다. 눈썹도 그리고 입술도 진하게 칠했습니다. 지훈 씨가 저를 보더니 웃었습니다. 오늘 약속 있으세요? 사진 찍는다며. 평소처럼 오셔도 되는데요. 사진 찍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촬영은 시장 골목에서 시작됐습니다. 처음 지훈 씨가 카메라를 제게 들이대자 온몸이 굳었습니다. 선생님, 여기 한번 보세요. 턱을 들었습니다. 조금 편하게 계셔도 돼요. 더 긴장했습니다. 웃어보실까요? 입꼬리를 억지로 올렸습니다. 몇 장을 찍던 지훈 씨가 결국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선생님, 왜? 우리 사진 찍지 맙시다. 기껏 화장까지 하고 나왔는데 사진을 찍지 말자니 괜히 화가 났습니다. 그럼 왜 불렀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요. 지훈 씨가 제가 들고 온 장바구니를 가리켰습니다. 원래 오늘 장 보러 가신다고 하셨죠? 응. 그냥 장 보세요. 저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정말 장을 봤습니다. 두부 가게에서 두부를 고르고 채소 가게에서 대파를 만져봤습니다. 이거 어제 거 아니야? 제가 따지자 채소 가게 주인이 웃었습니다. 옥자 누님 눈은 못 속이지. 저도 웃었습니다. 찰칵. 소리가 들렸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점심이 되어 시장 국수집에 들어갔습니다. 미숙이 이야기를 하다가 웃음이 터졌습니다. 찰칵. 버스 정류장에서 신발끈이 풀려 쪼그려 앉아 묶었습니다. 찰칵. 집 앞에서 동네 할머니와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엉뚱한 말을 해서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찰칵. 촬영이 끝난 뒤 지훈 씨가 카메라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처음 억지로 자세를 잡고 찍은 사진 속 저는 예상대로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국수를 먹다가 웃는 사진은 달랐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잡혀 있었고 입도 크게 벌어져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장 싫어했을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보기 좋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웃어? 네, 잇몸 많이 보이지? 지훈 씨가 잠시 사진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아주 좋아요. 그 말을 듣는데 21살 결혼식 날이 떠올랐습니다. 웃으면 잇몸이 보이니 입을 다물라고 했던 그날. 50년이 넘어서 처음으로 반대되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 달 뒤 지훈 씨가 시장 근처 작은 전시장에서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미숙이가 아침부터 전화를 했습니다. 빨리 나와. 안 가. 내 사진 걸려 있다니. 그래서 더 안 가. 결국 미숙이가 집까지 찾아와 저를 끌고 갔습니다. 전시장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걸음이 멈췄습니다. 벽 한가운데 제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크게. 단추를 다는 사진. 시장에서 대파를 고르는 사진. 그리고 국수집에서 크게 웃는 사진. 저는 사람들 뒤에 숨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제 얼굴 앞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웃는 사진 좋다. 손 사진도 멋있어. 누군가 주름이라는 말을 할까봐 긴장했는데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젊은 여자 한 명이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도 이런 사진 찍어줄까? 어머니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늙은 얼굴을 뭘 찍어? 젊은 여자가 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그래도 이런 건 좋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제가 평생 숨겨온 얼굴을 누군가는 자기 엄마에게도 남겨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 오래된 앨범을 다시 꺼냈습니다. 페이지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큰아이 100일, 둘째 아이돌, 초등학교 운동회, 중학교 졸업식, 남편 회사 야유회, 가족 여행. 저는 분명 그날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그날 밥을 무엇을 먹었는지까지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사진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남들이 저를 사진 밖으로 밀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빠져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처음으로 아까웠습니다. 사진전이 끝나고 보름쯤 지난 뒤 지훈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혹시 광고 촬영 한번 해보실래요? 무슨 광고? 중장년 여성 옷 만드는 브랜드에서 사진을 보셨대요. 저는 웃었습니다. 나보고 옷을 입으라고? 네, 내 나이 알아요. 브랜드에서도 알아요. 젊고 예쁜 사람들 놔두고 왜 나를 써? 지훈 씨는 잠시 웃다가 말했습니다. 그게 그분들이 원하는 얼굴이래요. 전화를 끊고도 마음이 계속 흔들렸습니다. 광고라는 말이 무서웠습니다. 사진전은 조그만 공간이었지만 광고는 모르는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미숙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미숙아. 왜? 나보고 광고 모델 하래. 미숙이가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귀 떨어지겠다. 해야지. 싫어. 왜? 내가 무슨 모델이야. 또 그 말이냐? 젊고 예쁜 사람이 해야지. 미숙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옥자. 왜? 내가 언제까지 젊은 여자들한테 내가 뭘 해도 되는지 허락받고 살래?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나이 사람들이 입는 옷을 우리 나이 사람이 입는다는데 뭐가 이상해? 젊은 사람이 입어야만 옷이 예뻐.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결국 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너도 촬영장 같이 가. 내가 왜? 혼자 무서우니까. 미숙이는 한참 웃었습니다. 첫 광고 촬영장에 들어서는 순간 집으로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고 옷걸이에는 제가 평생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세 개의 옷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습니다. 메이크업 선생님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이것저것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 거울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눈가주름이 거의 사라졌고 광대의 검버섯도 가려져 있었습니다. 얼굴 윤곽도 젊어 보이도록 만들어졌고 입술에는 붉은색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떠세요? 메이크업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말했습니다. 진짜 10살은 젊어 보이세요. 미숙이도 처음에는 감탄했습니다. 야, 너 다른 사람 같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다른 사람 같다. 모두 칭찬하고 있는데 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촬영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거울을 보았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지? 내 얼굴을 싫어해서 평생 카메라를 피해왔는데 막상 카메라 앞에 서려니 이번에는 제 얼굴 자체가 없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솜을 집었습니다.
주름을 닦아낸 것이 아니라 주름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냥 놔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72살인데 50살처럼 보일 필요는 없잖아요. 미숙이가 뒤에서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뒤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예전 같으면 카메라 앞에서 숨고 싶었을 텐데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화려한 모델처럼 포즈를 취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의자에 앉았고 옷소매를 정리했고 창밖을 봤습니다. 그러다 사진 작가가 농담을 해서 웃었습니다. 찰칵. 촬영이 끝나고 모니터로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주름이 보였습니다. 검버섯도 조금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 제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젊어 보여서가 아니었습니다. 저처럼 보여서 좋았습니다. 며칠 뒤 통장에 촬영비가 들어왔습니다. 액수를 보고 한동안 웃었습니다. 평생 돈을 안 벌어본 사람도 아닙니다. 봉제 공장에서도 일했고 식당에서도 일했고 아이들이 학교에 간 뒤에는 마트 시식 코너에서도 일했습니다. 그런데 제 얼굴과 몸으로 돈을 받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미숙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밥 먹자. 내가 사. 응. 왜? 모델이 쏜다. 미숙이가 전화기 너머에서 미친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우리는 평소보다 조금 비싼 식당에 갔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미숙이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사진 찍자. 평소 같으면 바로 손부터 저었을 겁니다. 그날은 제가 먼저 의자를 미숙이 옆으로 붙였습니다. 여기 봐. 미숙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너 지금 사진 찍자고 한 거야? 빨리 찍어. 마음 바뀌기 전에. 우리는 얼굴을 붙이고 웃었습니다. 사진을 확인하니 제 눈가에 주름이 잔뜩 잡혀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지웠을 사진입니다. 그날은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다시 봤습니다. 저와 미숙이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광고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되자 처음에는 좋은 반응이 많았습니다. 엄마 생각난다. 실제 나이 대 사람이 입으니까 옷이 어떻게 보이는지 알겠다. 웃는 모습이 멋있다. 지훈 씨가 보내준 링크를 보고 혼자 웃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칭찬 100개보다 좋지 않은 말 1개가 더 오래 남습니다. 댓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굳이 이런 할머니를 모델로 써야 하나? 다른 댓글도 있었습니다. 옷이 늙어 보인다. 그리고 제가 가장 오래 바라본 말이 있었습니다. 모델은 그래도 예뻐야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아주 오래전 목소리들이 다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옥자는 코가 좀 낮아. 웃으면 잇몸이 너무 보여. 사진발 안 봤네. 이쪽 얼굴이 더 못 나왔어. 잊었다고 생각했던 말들이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마음 한쪽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괜찮아 보였던 주름이 갑자기 너무 깊어 보였습니다. 광대의 검버섯도 눈에 거슬렸습니다. 다음 촬영을 취소했습니다. 지훈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나 이제 안 할래요. 선생님, 혹시 댓글 보셨어요? 댓글은 무슨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냥 재미로 한번 해본 거지 내가 무슨 모델을 계속해. 며칠 동안 집에만 있었습니다. 미숙이가 전화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카메라 뒤로 숨으면 아무도 제 얼굴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진을 찍지 않으면 못생겼다는 말도 듣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훨씬 편한 삶 같았습니다. 며칠 뒤 현관문을 열었더니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훈 씨가 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가 몇 장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 편지는 63살 여자분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광고회사로 보내온 편지라고 했습니다.
저는 평생 사진을 찍으면 얼굴 보정부터 했습니다. 딸이 사진을 찍어줘도 주름을 지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사진을 보고 처음으로 아무것도 고치지 않은 제 얼굴로 사진을 남겼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두 번째 편지는 58살 여자분이 보냈습니다. 사진을 보고 10년 만에 밝은 빨간색 옷을 샀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두운 옷만 입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또 다른 편지도 있었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사람 만나는 일이 싫어졌는데 웃는 사진을 보고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편지를 읽다가 저는 울었습니다. 누군가 제 얼굴을 보고 용기를 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생 제 얼굴 때문에 용기를 잃었던 사람인데 말입니다. 그날 오후 미숙이가 찾아왔습니다. 문 열어. 제가 문을 열자 미숙이는 아무 말 없이 들어와 편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제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안 할 거야. 무섭지. 뭐가? 또 욕먹는 게. 미숙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나도 무섭겠다. 저는 미숙이가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옥자야, 싫다는 사람 한 명 때문에 좋아했다는 사람들까지 없는 사람이 되는 건 좀 억울하지 않냐?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결국 다시 촬영장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옷을 골랐습니다. 밝은 노란색 재킷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생 제 옷장에는 갈색, 회색, 남색 같은 색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튀면 사람들이 쳐다볼까봐 밝은 색을 피했습니다. 저거 입어볼래요. 스타일리스트가 조금 놀랐습니다. 노란색이요? 왜? 안 어울려요? 아니요. 한번 입어보세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노란색 재킷을 입은 72살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사진작가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웃어보실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웃기면 웃을게요. 촬영장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찰칵. 그날 찍힌 사진이 지금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 중 하나입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웃어서 잇몸도 조금 보입니다.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잡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그 얼굴이 정말 제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모델 일을 몇 번 더 하면서 큰 돈을 벌거나 유명해진 것은 아닙니다. 가끔 중장년 의류 촬영을 했고 작은 잡지에 사진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저를 보면 장난삼아 김 모델 왔다고 놀렸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재미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지훈 씨와 시장 사람들의 사진을 찍어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 대상은 생선가게 정자 언니였습니다. 언니 사진 찍자. 정자 언니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늙은 얼굴 찍어서 뭐 해? 저도 예전에 똑같이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어. 너는 모델이잖아. 나도 원래 사진 싫어했어. 지훈 씨는 정자 언니가 생선을 손질하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평생 칼을 잡은 손등에 튄 물, 손가락 사이에 밴 굳은 살까지 그대로 찍었습니다. 사진을 받아든 정자 언니는 처음에 말했습니다. 세상에, 내 손이 왜 이렇게 늙었냐? 그런데 조금 지나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 손으로 자식 셋 키웠지.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처음 제 손 사진을 보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 다음에는 구두수선집 할아버지를 찍었습니다. 떡집 부부도 찍었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30년째 채소를 파는 할머니도 찍었습니다. 사람들은 사진을 받아들고 처음에는 꼭 늙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도 괜찮네.
이 사진은 자식한테 보내야겠다. 액자 하나 해줘. 그 변화가 저는 참 좋았습니다. 어느 날 딸이 집에 왔다가 거실에 세워둔 제 사진들을 보고 웃었습니다. 엄마 집 맞아? 왜? 엄마 사진이 이렇게 많아. 딸과 같이 차를 마시다가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딸이 앨범을 넘기다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응? 근데 우리 어릴 때 엄마 사진이 진짜 없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딸은 한 장씩 넘기며 말했습니다. 여기 내 운동회 때도 엄마가 도시락 싸왔잖아. 그랬지. 근데 사진에는 아빠만 있어. 내가 찍었으니까. 여기 제주도 여행도 엄마 같이 갔잖아. 응. 딸이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깝다. 그 한마디가 마음을 울렸습니다. 29살의 제 얼굴, 35살의 얼굴, 40살의 얼굴, 50살의 얼굴. 아무리 후회해도 다시 찍을 수 없습니다. 그 나이에 저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저는 앨범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아깝네. 그 말이 진심으로 느껴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잠시 뒤 제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사진 찍으러 갈까? 딸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엄마가? 왜? 싫어? 딸은 웃었습니다. 당장 가. 아들과 딸, 손주들까지 불렀습니다. 사진관에 사람이 북적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사진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마음이 불편했을 겁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사진사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어머님 가운데 앉으실게요. 예전에 저는 분명 손부터 저었을 겁니다. 나는 뒤에 있을게요. 아이들 앞에 세워주세요. 그런데 그날은 말없이 가운데 앉았습니다. 아들과 딸이 양옆에 섰고 손주들이 제 주변으로 모였습니다. 사진사가 말했습니다. 자, 모두 여기 보시고 웃겠습니다. 찰칵. 한 장을 찍고 또 한 장을 찍었습니다. 가족들이 사진을 확인하며 떠드는 소리를 듣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벅찼습니다. 내가 사진 한가운데 있다는 게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싫지 않았습니다. 촬영이 끝나 가족들이 나가려고 하는데 사진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네? 독사진도 한 장 찍어드릴까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오직 저 혼자만 찍는 사진. 아이도 없고 남편도 없고 친구도 없습니다. 평생 가장 피하고 싶었던 사진입니다. 잠시 망설이다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을 펴고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사진사가 말했습니다. 조금 웃으실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사진사가 멈칫했습니다. 그냥 지금 얼굴 그대로 찍어주세요. 찰칵. 셔터가 눌렸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며칠 뒤 혼자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찾았습니다. 집에 돌아오기도 전에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72살 김옥자가 있었습니다. 작은 눈, 낮은 코, 입가에 깊은 주름, 광대에 남은 검버섯, 흰머리도 조금 보였습니다. 젊지는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70이 넘은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흠부터 찾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 눈을 바라보다 생각했습니다. 저 눈으로 아이들이 크는 것을 봤습니다. 울면서 학교에 가기 싫다는 아이를 달랬고 군대 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몰래 울었습니다. 입가에 주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입으로 평생 밥 먹어라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 손 사진도 떠올랐습니다. 일에서 굵어진 손, 아이를 키운 손, 남편의 마지막을 잡았던 손.
그 모든 것이 제 얼굴과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액자를 들고 거실을 한참 돌아다녔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가장 구석에 놨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실에서 제일 잘 보이는 벽 앞에 섰습니다. 못을 하나 박았습니다. 액자를 걸었습니다. 2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평생 제 사진이 거의 없던 집 한가운데 제 얼굴이 생겼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21살의 옥자는 웃으면 못생겼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30살의 옥자는 아이 사진 뒤로 숨었습니다. 40살의 옥자는 늘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50살의 옥자는 가족 사진 끝에 섰습니다. 60살의 옥자는 여행을 다니면서도 자기 사진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2살이 되어서야 저는 사진 한가운데 앉았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없어진 사진들은 다시 만들 수 없지만 앞으로 찍을 사진은 아직 남아 있으니까요. 며칠 뒤 미숙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옥자야, 다음 주 날씨 좋다는데 바다 갈래? 가자. 카메라 가져갈까? 저는 거실 벽에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말했을 겁니다. 필요 없어. 이번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져와. 미숙이가 놀렸습니다. 김 모델 사진 찍으려고? 응. 웬일이야? 이번에는 내가 찍어. 뭘? 저는 웃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얼마 전 촬영 때 입었던 노란 재킷을 꺼냈습니다. 현관을 나서기 전에 거울 앞에 잠시 섰습니다. 예전 같으면 머리를 만지고 볼살을 당겨보고 주름을 살피며 한숨부터 쉬었을 겁니다. 그날은 그냥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번 웃었습니다. 눈가주름이 접혔고 잇몸도 조금 보였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아니, 좋았습니다. 거실 벽 사진 앞을 지나가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72살의 제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액자 가장자리에 먼지가 조금 보여 손가락으로 닦았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 여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만 보니까 웃음이 났습니다. 나도 꽤 잘 살았네. 사람들은 사진을 젊을 때 많이 찍어두라고 말합니다. 늙으면 남는 게 사진뿐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이제 그 말이 조금 다르게 들립니다. 사진은 젊고 예쁜 얼굴만 남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거기 있었던 사람을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웃었다는 것, 울었다는 것, 일했다는 것, 사랑했다는 것, 그리고 그 시간을 정말 살아냈다는 것을 남기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오랫동안 제 인생의 사진에서 저 자신을 지우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사진을 찍으면 가운데 서기도 하고 가끔 혼자 외출한 날에는 남에게 부탁해 사진도 한 장 남깁니다. 잘 나오지 않아도 지우지 않습니다. 주름이 보인다고 확대해서 확인하지도 않습니다. 사진 속에 제가 오늘을 살았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니까요. 저는 김옥자. 72살입니다. 평생 사진을 싫어했던 여자였고 지금은 가끔 모델 일을 합니다.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큰 돈을 버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예전에 저와 한 가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서 제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72살에 카메라 앞에 서면서 얻은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사진은 예쁜 사람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살아온 사람을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고민스럽고 힘드실 것 잘 압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나를 우선으로 생각한다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겁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야기에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